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세 번째 대단원 변화와 다양성,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중단원 화학 변화,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 산염기에 이어서 중화 반응이네요. 중화 반응을 좀 해볼까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뭐냐면요, 산하고 염기하고 섞어서 물이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열이 나오는 거, 요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중화 반응이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 요걸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요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염이 되는데요, 여기 염은 뭐냐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 염화나트륨, 이런 걸 염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는 염도 있고요, 물에 녹지 않는 염도 있고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 양이온이 만나서 생성되는 물질을 염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딱 중성인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액성은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누고 있고요. 수소 이온이 더 많으면 산성,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 수가 같으면 중성, 수산화 이온 수가 더 많으면 염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염산이 있는데 총 이온이 4개 있네요. 수소 이온 2에 염화 이온 2. 요거 이렇게 하나 더 볼게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물이 되죠. 그러면 전체 이온 수는 변화가 없네요. 그러다가 중화점까지는 전체 이온 수가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도 이제 물은 빼야죠. 전체 이온 수가 4개고요. 4개고요. 물 빼고 전체 이온 수가 4개고, 여기 또 놓으면 이번에는 전체 이온 수가 6개가 되네요. 전체 이온 수에 대해서만 했는데 매번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그래프에 대해서 좀 해볼까요?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 보겠습니다.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보죠. 이때 이제 4가지 이온에 대해서 좀 해볼까요? 4가지 이온에 대해서. 자, 이 가로축이 수산화 나트륨 양이요,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 양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온 수가 되겠습니다. 이온 수,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라고 해보죠. 이렇게 지금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이온 둘에 염화이온 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은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존재를 하고 있었고, 나트륨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은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넣어볼까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물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줄수록 이렇게 줄어드네요. 수소이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아무리 넣어줘봤자 수소이온하고 반응을 하니까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가 여기가 중화점이거든요. 중화점에서도 계속 넣어주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염화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염화이온은 계속 전체 이온수가 유지가 될 거고요. 나트륨이온은 하나도 없었는데 넣어주면 넣어주는 만큼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그려주면 요런 형태가 되고,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따로따로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지시학 색변화요, 페메비 무모발 팔로는 오초파 외워두시면 됩니다. 중화열이 발생하는데요, 중화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해요. 딱 그래서 이제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중화열이 제일 많이 발생했으니까요. 이것도 좀 보죠. 여기 시험관이 여러 개 있어요. 염산 2, 수산나트륨 10ml, 염산 수산나트륨 48, 염산 수산나트륨 66, 84, 12ml가 있습니다. 총 A, B, C, D, E 모두 12ml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C 시험관에서 온도가 제일 높아요.
중화 반응이 중화점이라는 얘기죠.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이게 농도가 같아가지고 부피비 1대1로 반응하나 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얼마가 반응하냐면 2가 반응하고 4가 반응하고 6이 반응하고 4가 2가 반응을 했네요. 중화점에서 중화열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생활 속의 중화 반응입니다. 생선 비린내가 이 암모니아거든요. 염기. 요거 이제 레몬즙 넣어서 중화 반응 시켜주고요. 김씨 신맛도 산의 특성이에요. 소다, 염기 넣어서 중화 반응 시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었으면 석회가루를 뿌려 주어요. 이게 염기예요. 왜 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에다 녹여보세요. 물에다 녹이면은 염기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해볼까요? 그러니까 석회가루가 안 하려고 했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석회가루가 염기다 외우시면 돼요. 석회가루가 이제 탄산칼슘이거든요. 탄산칼슘. 여기에다가 물을 섞어 볼게요. 물을 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수산화칼슘이 돼요. 수산화칼슘. 아이고야. 수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 숫자 맞는지 볼까요? 칼슘 하나, 칼슘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 넷, 산소 넷, 수소 둘. 예, 맞네요. 이 수산화칼슘이 강염기죠. 그러니까 탄산칼슘 그냥 물에다 녹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는데 탄산은 약산이니까 강염기. 물에다 녹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회가루는 염기입니다. 벌레가 물렸어요. 그럼 이제 폼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중화시키려고 암모니아수 바르고요. 제산제, 위산이 염산이에요.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제산제. 그러면 중화 반응에 대해서 좀 속이 덜 쓰리고요. 이산화황, 공장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 이 물에 닿으면 이제 황산되겠죠. 산화칼슘이나 석회석 이런 걸로 이제 중화를 합니다. 양치. 입안에 음식물이 분해되어 이렇게 시큰하죠. 산이 있는데 염기로 양치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제는 거의 대부분 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합니다. 요 알자이온 반응식 중화 반응에 알자이온 반응식이 이러하고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액성에 대해서 나왔네요. 수소이온의 수가 더 많으면 이제 산성이죠. 수산화이온의 수가 더 많으면 염기성이고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은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중화 반응 OX 퀴즈인데요. 산과 염기가 만나 물을 만듭니다. 중화 반응에서 산의 수소이온, 염기의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고요. 염은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산의 양이온이면 수소이온이거든요. 염기 음이온이면 수산화이온이고요.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중화점에 도달한 용액에 BTB 용액을 넣으면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페메비, 무모빨, 빨로노, BTB 용액은 노초파, 그러니까 중화점이면 초록색이 되겠고요. 같은 온도의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혼합하면 온도가 높아져요. 중화열이 발생하거든요. 1번에 OOXXO 였습니다. 2번 가죠. 일정량의 수산화탄소 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었죠. BTB 용액. BTB 용액 이게 지금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고요.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고요. 수소 이온도 수산화 이온도 없으니까 중화점, 중성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소 이온이 있죠. 산성입니다. 염기성, 산성. 자, 외우세요. 페메비, 무문빨, 빨로노, 노초파. BTB 용액은 산성에서부터 노초파가 됩니다. 가나다라,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최고 온도요. 이건 뭐 여기 다겠죠. 중화열이 제일 많이 발생한 중화점 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수소이온 10개, 수산화이온 20개
혼합용액. X는 수산화이온이 10개가 남으니까요. 염기성이고요. 자, 시험관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총 12ml씩 각 시험관마다 산과 염기의 부피의 합은 12ml예요. 그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게 B네요. B가 중하점이고요. 중하열이 제일 많이 발생했겠죠. 거기에서 수산화트륨이 늘어나고 염산이 줄어드니까 이거 산성 되겠고요. 여기는 반대니까 염기성. 자, 생성된 물의 양이 제일 많은 건 중화 반응을 제일 많이 한 B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중화 반응 OX퓨즈인데요. 표백제로 옷을 하얗게 만든다. 이거 중화 반응은 아니고 산소의 특성입니다. 산소가 이제 표백 작용을 해요. 살균 작용도 하고요. 생선 구이에 비린내, 레몬즙을 뿌린다. 염기에 산을 뿌린다. 중화 반응이고요. 사과가 갈색으로 변한다.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산소랑 반응한 거지 중화 반응은 아니에요. 산성화된 토양에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린다. 중화 반응이고요. 이산화황 물에 녹으면 황산, 산성입니다. 배출하기 전에 염기, 산화칼슘으로, 이것도 물에 녹으면 수산화칼슘 강염기 돼요. 염기입니다. 물에다 녹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화 반응으로 제거합니다. 5번에 XOXOO, XOXOO 넘어가죠. 여기도 해야 할까요? 여기 밑에만 좀 볼까요? 문제 보니까 생성된 물의 양이 제일 많은 거. 가는 염산 8ml, 나는 여기에다가 수산화트륨을 4ml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수산화트륨을 3ml 더 넣었고요. 여기 보면 나에서 지금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없어요. 수소이온은 좀 있네요. 수소이온은 있어요. 수소이온을. 그럼 여기다가 수산화트륨을 더 넣으면 중화 반응이 더 일어나겠죠. 네, 다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보자. 어떡할까요 지금? 여기 다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야. 다 한번 써보죠. 아이고야. 자, 수소이온이 나에서요. 수소이온이 4개, 염화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여기에 와우, 그냥 숫자로 쓰죠. 8개의 염화이온과 8개의 수소이온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나트륨 이온이 동그라미가 4개. 여기에는 나트륨 이온 4개랑 수산화이온 4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추가해 준 거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추가해 줬어요. 그러면 와, 다에서는 이걸 이제 한 번 더 추가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개의 수소이온과 8개의 염화이온과 8개의 수산화이온과 8개의 나트륨 이온 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완전 중화점이네요. 다는. 그럼 이제 존재하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자면 염화이온하고 나트륨 이온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별 모양을 8개 그려주시고요. 염화이온 그리고 나트륨 이온 요 빨간 동그라미를 8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내신 만점 문제. 중화 반응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데요. 산염기 반응에서 물이 생성됩니다.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고요. 중화점은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지점이고요. 반응이 일어나면 혼합용액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온도는 높아져요. 2번 수소이온 100개 들어있는 염산 100ml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에 50ml로 혼합을 했습니다. 중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수산화이온 100개, 그러니까 100개의 수산화이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충성이 됐으니까 얘랑 1대1로 만나거든요. 50ml에 몇 개 들어있냐고요? 100개요. 2번에 2번이고요. 3번입니다. 자,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용액이 들어있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랬군요. 네, 그랬어요. 네, 여기 보면 일단 산이고요.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산이고요. 중화점이고요.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pH가 제일 큰 건 라예요. 라. pH가 0에서
pH 1에서 14까지 있는데 14가 제일 큽니다. 용액의 최고 온도는 다가, 그렇죠. 중화점에서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났으니까 중화열도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나랑 라를 혼합하면 수소이온 하나랑 수산화이온 하나 있거든요. 중성이 되겠죠. 노초파, 중성에서 초록색입니다. 3번에 4번. 4번 갑니다. 자, 묽은 황산 하고요.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섞었대요. 그럼 뭐, 네, 중성이네요. 옳은 거. pH는 7이고요. 7보다 작은 게 아니고 pH는 7, 중성입니다. 최고 온도는 혼합 용액이 가보다 높을 거예요. 중화열이 발생했으니까. 혼합 후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지금 물 분자 2개 만들어졌겠죠? 예, 나트륨 이온 2개네요. 예, 숫자가 같습니다. 4번. 4번에 4번. 5번입니다. 염산하고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혼합했어요. 이렇게 되려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염산이 H 플러스 3개랑 Cl 마이너스 3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K 플러스 2개 있네요. K 플러스 2개하고 OH 마이너스 2개가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중화 반응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총 남아있는 이온은 6개가 되겠고요. 옳은 거 찾아보죠. 혼합 용액은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산성이 옳고요. 노초파 BTB 용액 노란색이고요. 혼합 전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는 수산화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 수보다 더 크니까 수소 이온이 남았겠죠. 5번에 5번. 6번입니다. 산 HA 수용액이에요. 산 HA라는 산이 있대요. 그리고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 BOH 20ml, 10ml를 넣었대요.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메모가 A-이다. 모르죠? 뭐 여기 지금 H 플러스 3개, A 마이너스 3개일 텐데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염기를 제일 이렇게 계속 넣었더니 네모는 그대로 있죠. 네모는 그대로 있으면 이게 A 마이너스 맞고요. 동그라미가, 보라 동그라미가 H 플러스가 맞습니다. 나에서 혼합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 모르겠어요. 여기 BOH 20ml를 넣었더니 요 별이 하나 수산화 이온. 그럼 얘가 아마도 B 플러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10ml에 B 플러스 2개랑 OH 마이너스 2개가 있었다면, B 플러스 2개랑 OH 마이너스 2개가 있었다면 이렇게 섞고 나서 OH 마이너스 하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네모는 A 마이너스, 나에서는 2개만 까게 되면 산이죠. 나에선 여전히 산이고요. 그리고 나다에 들어있는 물 분자 수는 같다. 나에는 지금 물이 2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이 3개 있습니다. 네, 안 같고요. 3번. 네, 6번이 3번. 7번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맵이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페맵이 무무빨, 무색, 빨간색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수산화트륨, 빨간색이겠죠? 빨간색. 이때가 염기거든요. 여기가 중화점이네요. 이게 염산을 조금씩 넣었을 때 물 분자 수입니다. 20ml네요. 부피가 1대1로 1대1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구간에서 pH 1에서 14까지 있어요. pH 뭐 대충 10이라고 할까요? 그럼 pH가 감소합니다. 중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염기에서 혼합 용액의 색은 빨간색에서 무색으로 변할 거고요. P 지점에서 중화점이거든요. 중화점에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7번에 4번. 8번. 표는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했습니다. 10, 50, 20, 40, 30, 30, 40, 20 총 60ml씩
것들을 넣었네요. 자, 옳은 거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같은 농도니까 제일 중화 반응을 많이 한 건 10, 10, 20, 20, 30, 30 같은 농도니까요.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다가 중화점이고 여기는 염기성이 되겠네요. 염기성. 얘가 산성입니다. 산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온도는 다가 가장 높았고요.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은 다이다. 여기는 이제 Cl-하고 Na+ 가장 적게 있어요. 지금 구경꾼 이온들만 있으니까요. 구경꾼 이온. 예. 너무 대충 했군요, 제가. 오늘 구경꾼 이온, 알자 이온이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 좀 해보죠. 자,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되고요. 물이 되고 염화나트륨이 되고요. 이때 HCl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H+하고 Cl- 이온화된 상태, 이온 상태로 있고요. 여기도 지금 다 수용액들이에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여기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반응을 하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얘네들을 알자 이온이라 그래요. 알자 이온.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하고요. 반응을 하지 않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얘네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네. 혼합 용액이 요거 틀렸죠? 네, 가장 적게 있고요. 수소 이온은 나보다 라에 많이 존재한다. 산성이니까요. 더 많이 존재하겠죠? 2번.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온도와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 수산화 칼륨, 이거를 5, 25, 10, 20, 그러니까 30ml씩 넣었는데요. 농도가 같대요. 그럼 여기가 중화점. 예. 지금 열도 제일 많이 발생해서 온도도 높습니다.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했네요. 여기는 이제 수산화 칼륨이 많으니까 염기성 되겠고요. 여기는 산성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 B 액성은 염기성이고요. C는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중화점입니다. BD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10ml 반응을 했을 테니까 생성된 물의 양은 같아요. 중화 반응한 양이 같고요. 그리고 여기죠. 네. 온도가 같은 수산화 나트륨을 지금 산성인데 염기를 더 넣어주면 중화 반응이 더 일어나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D와 E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메비, 무무발 모두 무색입니다. 산성에선 무색. 옳지 않은 거 5번. 그리고 10번, 11번 문제입니다. 이게 연계가 되나? 예, 10번,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온도가 같은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재봤어요. 그런데 여기 존재하는 이온수가 2개가 돼 있네요. 나에서 60ml 1대1의 반응으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거는 Cl-하고 Na+ 구경꾼 이온들만 존재합니다.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농도가 같나 봐요. 그러면 가는 염기성이 되겠고요. 다는 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은 28도보다 더 높을 거예요. 더 높을 거고요. 기억 니은은 둘은 아니죠. 셋일 겁니다. 여기 수산화 이온의 구경꾼 이온, 여기 수소 이온의 구경꾼 이온. 묽은 염산 10ml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수. 지금 농도가 같아요.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니까 같습니다. 기억 디귿 3번. 가에 존재하는 이온입니다. 염기거든요. 염기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 있는 건 다 좀 빼볼까요? 여기는 네 가지 있네요. 여기 세 가지 있고요. 여기는 네 가지 있고요. 하나, 둘, 세 가지 있고요. 네. 자, 3번하고 4번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부피비가 1대1이고 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저기
부피비가 1대1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수산화투륨이 부피가 2배니까 양이 2배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산화투륨이 2배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했고 뭔가 한 개, 두 개, 한 개 개수비가 1대 2대 1이 되면 돼요. 1대 2대 1. 예, 11번에 3번 넘어갑니다. 생활 속 중화 반응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산성화된 토양에 탄산칼슘, 석회, 염기를 뿌린다. 벌레 물리면 이제 폼산, 염기, 암모니아수로 중화 반응시키고요. 김치, 신맛, 소다, 산, 염기 중화 반응시키고요. 위산과다, 제산체, 수산화 마그네슘 중화 반응시키고요. 요거는 단백질을 세정제로 녹이는 건 단백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염기의 특징입니다. 염기가 단백질을 녹여요.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고요. 13번입니다. 일정량의 수산화투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중화점 어딘가? 중화점은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는 다. 그 까닭은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고요. 수산화칼륨에 염산을 조금씩 넣었대요. 그러면은 수산화칼륨에 염산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물 되겠죠. 그 어찌 되든지 반응이 없는 거, 칼륨 이온수가 반응이 없고요. 계속 하나도 없었는데 언젠가 이제 중화점을 넘어서면 늘어나는 거. 요거 이제 수소 이온 되겠습니다. 간은 어떤 이온인가? 칼륨 이온. 그 까닭은 넣어준 염산의 부피에 따라 이온수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이온인가? 수소 이온. 그 까닭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점 이후 증가하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레몬즙을 뿌립니다. 중화 반응의 원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기와 산이 만나면 중화된다. 아니면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이고 레몬즙은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와 산이 만나서 중화 반응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력 문제 보죠. 실력 문제 1번입니다. 수산화투륨 수용액 10ml에 묽은 염산을 5ml씩 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료만 나타냈대요. 여기 다 수산화이온들이네요. 수산화이온 있고요. 음료만 나타냈다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염화이온 되겠네요. 염화이온만 있네요. 자, 여기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염기고요. 원래 수산화이온 4개였는데 염화이온 4개. 그럼 수소이온도 없어요. 수소이온 4개랑 많이 쓰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4개였으면 나트륨 이온도 4개예요. 그래갖고 좀 힘든데요. 자, 그래서 여기 중화 반응 시켜가지고요. 나트륨 이온 4개, 염화이온 4개 있는 상황입니다. 네모는 염화이온이 맞고요. 용액의 최고 온도는 나가 높습니다. 나가 중화점이거든요. 혼합 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같은 부피요? 그러니까 수산화투륨 10ml랑 그리고 염산 5랑 같죠? 같은 부피면 이온수가 같습니다. 5번. 1번에 5번이었고요. 2번 염산에 수산화칼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리 넣어봤자 변동 없는 게 염화이온이고요. 넣으면 넣는 족족 늘어나는 게 칼륨이온. 수산화칼륨 넣을 때 쭉쭉 줄어드는 게 수소이온이고요. 중화점 이후 늘어나는 건 수산화이온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A, B는 구경꾼 이온,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입니다. C는 수소이온이고요. D는 수산화이온이고요. 여기 가용액은 아직 수소이온이 있죠. 산성입니다. 산성은 금속을 녹여요.
금속을 녹여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산의 특성이죠. 2번에 3번,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 보이네요. 뭐가 많이 써 있어요. 보죠. 잠시만요. 예.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은 이렇게 부피를 달리했대요. 22, 10, 24시. 전체 양료온수가 10N, 전체 양료온수가 12N, 나트륨 이온만. 전체 양료온수가 나트륨 이온밖에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트륨 이온만 12N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수산화 나트륨 40mlN은요, 40mlN은 12N개의 나트륨 이온과 12N개의 수산화 이온이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염산 2개가 있었는데요, 수산화나트륨을 하나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양이온이 2개였는데 여전히 몇 개가 되죠? 여전히 2개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 수소이온이 있을 때는 처음에 있었던 수소이온 수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20ml에 수소이온이 10N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염산 20ml에는 10N개의 수소이온과 그리고 10N개의 염화이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가에 존재하는 수소이온 수는 이거군요. 3N이다.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가에 10N개의 수소이온과 10N개의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수산나트륨 20ml니까 6N개의 나트륨 이온과 6N개의 수산화 이온이 있는데요. 수소이온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4N개 남겠죠. 4N개. 3N이 아니고 4N개가 남습니다. 나는요. 나는 지금 여기 20에 40 하면 10N, 12N, 12N, 2N개의 수산화 이온이 있죠. 12N개의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나는 염기성입니다. 묽은 염산 60ml와 잠시만요. 여기다 또 해볼까요? 여기 묽은 염산 60ml랑 수산화나트륨 100ml래요. 보죠. 여기 20ml의 3배죠. 20ml의 3배면 30N개의 수소이온과 30N개의 염화이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40ml에 12N개니까 10ml당 얼마가 될까요? 3N개가 되겠네요. 근데 100ml면 30N개의 나트륨이온과 30N개의 수산화이온이 있습니다. 네, 30N개씩이니까 중성이네요. 3번에 4번. 그리고 4번입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수산나트륨 수용액과 묽은 염산을 0, 60, 10, 50, 20, 40, 30, 40, 10 이렇게 이제 60ml씩 각각 60ml가 되도록 넣어 주었는데요. 실험 1과 실험 2가 좀 다르네요. 실험 1과 실험 2는 염산 농도를 좀 다르게 했대요. 염산 농도를. 그러면 실험 1은 여기가 중화점이거든요. 실험 1은. 그러면 실험 1일 때는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이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부피비가 1대2로 반응하거든요. 염산 농도가 2배 진한 거예요. 농도가 2대1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험 2에서는 끊긴 게 아니군요. 여기가 중화점이네요. 염산 40에 수산나트륨 20. 그러니까 수산나트륨이 농도가 2배 진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지 말고 요거를 좀 이렇게 해볼까요? 2대4. 2대4. 아, 염산 농도만 다르게 한 거군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어버버에서 염산 농도를 다르게 해보죠. 그러면 1대2 하고요. 여기는 2대4 이렇게 해보죠. 실험 1일 때하고 실험 2일 때 농도비가 4대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실험 1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이 수산나트륨보다 2배, 농도비가 4대2니까 맞고요. 염산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의 수는 실험 1이 농도비가 4대1이니까 실험 2의 4배 되겠고요. P에서 이 중화점이요. P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실험 1이 실험 2의 2배이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험 1에서는 산의 농도가 4배입니다. 산의 농도가 실험 1에서는 4배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4배 4대2 2배 중화점은 아니고 산성인데 그럼 이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수산나트륨 수로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수산나트륨 20ml만큼의 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험 2에서는 역시 중화점이죠. 똑같네. 수산나트륨 20ml로 만들 수 있는 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다 물로 쓰일 거니까요. 1배 3번. 자, 4번은 3번이었고요. 당황했어요. 핵심 정리 보죠.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입니다. 광합성 호흡, 화석연료 요연소 이거 다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산소는 산소를 얻는 반응, 환호는 산소를 잃는 반응입니다. 반대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하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입니다. 네.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거고요.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야 페메디 무무빨 빨로 끝났으면 빨로 시작합니다. 빨로노 노로 끝났으면 노로 시작합니다. 노초파. 그리고 중화 반응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온도 변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중화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높아집니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 1번부터 볼까요? 이산화탄소하고 물 광합성이네요. 그러면은 포도당이 C6H12O6 만들어지고 부수적으로 산소가 나옵니다. 메탄을 태우면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고요. 산화철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키면 산화철에서 산소를 띄워갖고 이산화탄소가 돼요. 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산소, 생명체, 호흡에 활용이 되고요. 니은 디귿은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이고요. 이거는 이제 산소를 얻거나 산소를 잃는 반응이잖아요. 모두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5번, 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가 약간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탄소가루를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면 산화구리가 탄소랑 반응하고 구리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되죠. 네. 이렇게 구리는 붉은색 금속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어요. 산소를 잃어서 환원이 되고요. 탄소가 산소를 얻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 붉은색 물질은 구리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데요.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그냥 뿌옇게 흐려져요. 이 석회가 탄산칼슘인데요. 이 탄산칼슘에 그러니까 석회가 탄산칼슘이고 탄산칼슘 수용액이 석회수인데요. 여기 아이고야 죄송해요. 또 헛소리. 아유 제가 수업 시간에 거짓말 많이 하네요.
수산화칼슘이 석회고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석회수입니다. 여기 이산화탄소가 통과하게 되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앙금 생성 반응이나 아니면 중화 반응, 얘네들은 산화수가 변하지 않아요. 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앙금 생성 반응은. 넣어보시면 산화수가 안 변해요. 심심한데 넣어볼까 해요? 예, 심심해서 넣어보고 있습니다. 네, 심심해서 넣어보고 있는데 칼슘도 산화수 안 변하고요. 산소도, 수소도, 탄소도 산화수가 안 변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앙금 생성하고 중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외워주시고요. 3번입니다. 다음요, 구리 이용한 실험인데요. 붉은색의 구리판을 가열했더니 산화구리가 되겠지요. 검은색 산화구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검게 변한 구리판을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었더니 다시 붉은색 구리판이 되었대요. 수소기체요. 아이고야. 그럼 이제 뭐 구리 되고 물 나왔겠죠. 네, 옳은 겁니다.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예, 산소를 얻었어요. 나에서 검게 변한 구리판은 나에서요. 산소를 다시 잃어서 환원되어서 다시 구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서 생성된 액체 물질은 물이겠죠. 예, 물이겠죠. 네, 그러면은 3번. 네, 3번. 4번입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압력을 세게 주면서 냉각을 시키면 마른 얼음, 드라이아이스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구멍 낸 다음에 마그네슘 가루 넣고 불을 붙였더니 흰색 가루, 검은색 가루. 흰색 가루는 뭔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가루는 탄소일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이 붙어갖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거고요. 탄소를 빼면 산화마그네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숫자 좀 맞춰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흰색 가루는 산화마그네슘이구나. 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 산화된 물질은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이 됐죠. 네, 산화된 물질은 마그네슘이고요. 그리고 환원된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잃었지요. 환원된 물질은 이산화탄소. 왼쪽에서 화살표 왼쪽 반응물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지요. 5번. 아연입니다. 아연이네요. 황산구리, 칼카나마, 아철, 니주납수, 구. 아연이 반응성이 커요. 물에 잘 녹습니다. 이온화가 잘 돼요. 전자를 잘 잃어요. 양이온이 잘 돼요. 산화성이 커요. 이렇게 되었대요. 가에서는 구리가 석출됐대요. 구리가 이렇게 석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연이 이온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연이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를 잃고 그 대신에 수소이온들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나에서 아연 이온으로 산화수가 증가하네요. 여기서 플러스 2로 옳고요.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띱니다. 근데 구리가 계속 석출이 되면 구리 이온이 줄어드니까 푸른색은 옅어져요.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가 맞고요.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나에서 아연이 계속 녹아 들어가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고요. 가나에서 수용액의 양이온 수는 점점 감소한다. 가에서 구리이온 CU2 플러스 하나 석출될 때 아연이온 ZN2 플러스 하나 이온화 되거든요. 하나 줄고 하나 늘고, 그래서 가에서는 유지가 돼요. 나에서는 양이온이 감소하는 게 맞고요. 옳지 않은 거 5번. 6번입니다.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철광서 Fe2O3 산화철이고요. 탄소랑 산소랑 하면 일산화탄소일까요? 요게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하고요. 그 와중에 산화철이 산소를 잃어서 철이 됩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분자 한 개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수는 화합물 A는 한 개, B는 두 개 안 같고요. CO, CO2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안 같습니다. 철광석의 산화철이 환원되어 처리되는 거고요. 화합물 B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6번에 4번. 7번입니다. 세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탄산칼슘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방 안에 둔 철로 만든 머리핀에 붉은 녹이 생겼고요. 산화철. 은수저 표면에 황화은, 검은 녹이 생겼는데 알루미늄 포일로 제거를 했대요. 옳은 거 찾아보죠.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다. 예. 철이 산화철이 된 거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환원이고요. 요 황화은에서 황을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화수가 변해요. 전자의 이동이에요. H 플러스가 H가 되니까.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 산화수가 변했으니까요. 이 탄산칼슘은 물에 녹여보시면 수산화칼슘 강염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염기예요. 식초는 산이고요. 예, 요거는 중화 반응이래요. 중화 반응하고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니까 기억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반응에서 철이 산화철 됐으니까 산소가 이동하고요. 나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에서도 전자가 이동합니다. 7번에 4번, 8번입니다.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대요.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물질. 금속을 녹여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건 산이요. 산. 염산, 질산, 황산. 예, 산. 나머진 염기죠. 기억, 리을, 미음이고요. 9번. 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몇 가지 물질에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색변화입니다. 산이죠. 산이죠. 노초파 염기죠. 예. 자,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레몬즙과 탄산음료에 레몬즙 산입니다. 탄산 산이고요. 소다가 염기인데 pH가 7보다 크겠죠. 염기니까. 전기 전도성은요 모두 다 있어요. 산염기 모두 세 가지죠. 세 가지. 2번. 산도, 염기도,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십니다. 전류가 잘 흐르라고요. 빨파 R 염기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염기가 A 쪽으로 파랗게 그러면은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네요. A극 쪽이 플러스극, B 쪽이 마이너스극이고요. 이쪽으로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가겠죠. 물론 질산칼륨 적셨으니까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도 이동을 합니다.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옳은 거 찾아보죠. 빨파 R, 리트머스 우유가 빨간색에서 파랗게 변하는 건 알칼리성, 염기성, 수산화이온 때문이고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비극 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대신에 염산 아니라 또 다른 염기를 써도 파란색이 A극 쪽으로 가고요. 일단 염산을 쓰면 안 변해요. 염산은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간색으로 변하게 합니다. 여기 빨간색이 넣어서는 안 변해요. 옳은 거 10번에 1번, 11번입니다.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세 가지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입니다. 산이고요, 염기고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는 나는 중성이고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 수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 건 중화점 나이고요. 가나에 이게 페메비 무무빨 무무빨 가나는 무색이라 변함이 없습니다. 다는 염기인데요. pH가 7보다 크겠죠. 11번에 4번, 12번입니다. 그리고요,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 그리고 이제 수산나트륨 수용에 반응을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줄어든 게 빨간 동그라미 줄어들었네요. 이거 수소이온이고요. 녹색 동그라미가 염화이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게 파랑이 줄어들었네요. 파랑이가 수산화이온이고요. 보라가
나트륨 이온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랑이 수산화이온이 있네요. 염기성이네요. 자, 12번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이가 수소이온이고요. 다의 염기, 펠맵이 무무빨, 빨간색 맞고요. 용액의 최고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중화 반응을 한 다가 좀 더 중화열이 발생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12번에 3번. 13번입니다. BTB 용액을 떨어뜨렸대요. 노, 초, 파, 산성, 중성, 염기성, 노, 초, 파입니다. 수산화트륨 넣었으니까 염기성이고요.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되니까 중성을 거쳐 산성이 됩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드라이아이스를 용액에 넣으면 산이 만들어지고요. pH가 산성이 되니까 점점 작아지고요. 가, 달을 혼합하면, 산과 염기 혼합하면 중화 반응 일어나고요. 4번입니다. 14번 수산화칼슘에 염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쭉 줄어드는 게요. 쭉쭉 줄어드는 게 수산화이온이고요. 쭉쭉 늘어나는 A가 염화이온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유지되는 C는 칼슘이온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B가 아마도 B가 줄어드는 건가 봐요. B가 제가 잘못 봤네요. B가 줄어드는 거라서 B가 파랑이 같죠? B가 파랑이겠죠? B가 파랑이 같아요. 쭉쭉 줄어드는 게 B가 수산화이온이고요. 그리고 C는 칼슘이온이고요. 늘지 않다가 중화점부터 늘어나는 D가 수소이온이고요. 예, 됐다. 네, 그렇죠? 네.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 염화이온과 칼슘이온에 의해 중화열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구경꾼 이온이고요. D가 수소이온이고요. 반응 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염산이 더 많다. 지금 수산화칼슘 10ml랑 염산 20ml 반응해서 중화점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부피라면 수산화칼슘 수용액의 이온이 더 많습니다. 14번에 2번. 15번입니다.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렇게 했대요. 옳은 거 찾으래요. 용액의 최고 온도는 다가 지금 같은 농도니까요. 농도가 같으니까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여기는 염기 되겠네요. 산이고요. 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최고 온도는 다가 가보다 중화 반응 많이 하면 중화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생성된 물의 양은 나라가 같다. 이거는 이게 부피 1대1로 반응하니까 66이 반응했을 거예요. 생성된 물의 양은 같고요. 마의 산성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입니다. 15번에 3번, 16번입니다. 총 이제 24ml가 되도록 염산하고 수산화칼륨을 섞어줬습니다. 시험관이 5개가 있고요. 5개 시험관이 있고요. 부피 1대1로 할 때 중화점이네요. 농도가 같아요. 여기 써있군요. 농도가 같대요. 여기는 이제 산성이고요. 염기성이 아니군요. 아이고야. 제가 잘못 봤네요. A가 염기성이고요. C 쪽이 산성이고요. ABC 중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 빨간색 페맵이 무무빨 염기요. 염기. 극과 닭은 A가 염기이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생선 요리에 아모니아, 레몬즙, 산을 뿌린다. 염기의 산을 중화반응. 자, 중화반응에 대해서 보면 중화반응에서는 열이 발생하고요. 중화반응을 하면 pH가
7에 가까워지겠죠. pH가 달라집니다. 요런 게 연소가 중화 반응은 아니죠. 17번에 3번, 그리고 18번. 자, 생활 속 중화 반응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산이고요. 소다로 중화 반응하고요. 하수처리 잘 모르겠는데 염기로 중화시킨다는 거 이거 산이겠네요. 위산이고요. 제산제가 염기고요.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5번 니은 리을 비읍 넘어갑니다. 중단원 고난도 문제 보죠. 금속 X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와 Z를 순서대로 넣었어요. Y 이온을 넣었는데 Z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보다는 Y보다는 Z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요거 X 플러스라고 하면 이게 다 석출되고 3개 남았으니까 Y 2 플러스라고 하면 돼요. 2 플러스면 4 플러스일 거고, 그럼 플러스 2 플러스겠네요. 뭐 5 플러스 6 플러스 이런 건 없으니까. Z가 또 2개 됐으니까 Z 3 플러스 하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환원되는 물질은 X이온이다. 이 X이온이 X로 서출될 거거든요.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0이 돼요. 산화수가 줄어요. 환원이고요.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은 Z가 3 플러스, Y가 2 플러스 2분의 3배이고요. 나는 뭐 전자가 이동하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1번에 3번이고요. 2번 기체 X랑 관련된 실험 1에요. 기체 X 뭘까요? 아연하고 염산을 반응시키면 수소 기체가 나와요. 기체 X는 수소네요. 수소 갖고 산화구리랑 반응하면 굴이 나오고 물 나옵니다. 산화구리랑 수소랑 반응하면 굴이랑 물이 나와요. 자,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X는 수소 기체, Y는 물이다. 아연은 전자를 얻기 쉽다. 칼카나마, 철, 니주납수, 구. 아연이 반응성이 크죠. 아연이 반응성이 크면 아연이 물에 녹기가 쉬워요. 아연이 이온이 잘 돼요. 아연이 양이온이 잘 돼요. 아연이 산화가 잘 돼요. 아연이 전자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3번. 3번입니다. 네.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산, 염기 이렇게 있대요. 같은 부피. 농도가 3대2 되겠네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나로 혼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산성이니까 노초파, 노란색이고요. 이거 산이니까 대충 그냥 찍어갖고 pH 3 해볼까요? 대충 찍어갖고 pH 10 해볼까요? 나가 가보다 숫자는 큽니다. 나가요. 농도비가 3대2니까 부피는 2대3으로 결합하면 중성입니다. 네. 그래서 5번. 3번에 5번이고요. 4번. 자, 볼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4번인데요. 염산이랑 수산화트륨,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부피를 0, 10, 20, 30, 40, 50, 60, 60, 50, 40, 30, 20, 10, 0 해갖고 반응을 시켰대요. 근데 거기 존재하는 수소이온을 이렇게 했대요. 실험 1하고 실험 2에서요. 그리고 실험 1, 2에서 사용한 염산 수산화트륨, 실험 1에서 사용한 실험 2에서 사용한 염산과 수산화트륨 농도가 다 다르대요. 옳은 거 찾으래요.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볼까요? 반응 전 실험 1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는 수산화이온의 수와 같다. 지금 수소이온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 이 시점 있죠. 둘 다 지금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부피비 1대2에서 중화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도비가 둘 다 2대1이에요.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의 농도비는 2대1.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는 2배입니다. 같지 않아요. 기억은 틀렸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온 수는 실험 1이 실험 2의 2배이다. 요건 지금 감도 안 잡혀요. 감도 안 잡혀서
하나씩 그냥 다 써놓고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실험 1을, 이쪽에다 실험 2를. 감도 안 잡히네요. 이거 뭘까요? 여기 지금 염산만 있는데도 좀 볼까요? 염산만 있는 실험 1에서 60ml의 수소가 2N개가 있대요. 2N개.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2N개가 있어요. 염화이온은 그냥 넘어갈까요? 염화이온 넘어가고 수소이온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60ml에 2N개가 있어요. 그쵸? 60ml. 그러면은 얼마예요? 네, 60분의 2N개라고 해볼까요? 1ml다. 자, 그리고 실험 2는요, 수소이온이 N개요. 60ml에. 농도가 60분의 1N개. 농도가 2대1이네요. 농도가. 그러면 수산화트륨은 여기 부피비가 1대2, 농도가 2대1이거든요. 그러면은 실험 1에서 썼던 수산화트륨은 부피 2배니까, 수산화이온이요, 부피 2배니까 나트륨 포함이죠. 당연히.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돼요? 부피 2배에서 60분의 1N이면 될까요? 1ml당 60분의 1N. 그리고 실험 2에서요. 얘도 부피 2배, 농도 2분의 1배니까, 와, 60분의 1로 안 할까요? 그냥 120분의 2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수산화이온 실험 2에서 쓴 거는 120분의 1N 하면은 여기는 120분의 2N.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거 볼까요? 수산화트륨 수용액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수, 그러니까 농도가요, 나트륨 이온 농도가 실험 1이 실험 2의 2배가 맞아요. 중화점에서 발생한 물 분자 수의 비는 실험 1, 2가 1대2다.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중화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20ml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20 곱하면 60분의 40N개이고요. 여기 40ml 곱하면요, 수산화이온이 60분의 40N개이고요. 그리고 실험 2도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염산 20ml 더하면은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중에 20 곱하면 120분의 40N개이고요. 여기 수산화트륨 40 곱하면 120분의 40N개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120으로 할까요? 120분의 80N개. 120분의 80N. 중화점이었지.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2대1인가요? 실험 1대2가? 1대2가 아니고 실험 1이 실험 2가 2대1의 비율로 생기네요. 그래서 4번의 니은입니다. 아이고, 왜 어렵지 갑자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우엉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유지 해보도록 하죠. 사랑합니다.